네, 국회 전원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게 돼서 의원들의 난상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 정수 30명 축소 방안을 꺼내든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공방도 예상됩니다. 선거제 개편, 이번이 기회다, 기득권을 내려놓자. 정치 원로로서 후배 의원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고 계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오늘도 정치 한 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이제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는 진보 보수 단체들의 연합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 진보 그 시민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 지금 그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 말고도 다양하게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좀 교환해 달라.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수기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저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이번에 그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까지 열어서 선거제를 논의하는데 아무 결론을 못 낸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가뜩이나 국회가 지금 국민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데 더구나 그 전원위원회까지 하면서 난상토론까지 해서 결론을 못 낸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니까 아마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전원위원회에 올라 있는 안 이외에도 결국은 이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즉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이게 우선 중요한 거고요. 선거구를 소선거구를 하느냐 중대선거구를 하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지금 국회에 여러 당이 의석을 갖고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국회 갈등도 줄이는 거고 국민들의 분열도 줄이는 거니까 특히 그중에 정당의 지역 구조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지역 구조가 꼭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심하잖아요. 영남에는 민주당 갖고는 안 되고 호남에는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건전한 어떤 지역성이 아니고 지역 감정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하면서 그런 지역 구도도 탈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폭넓게 논의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고모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도 타파, 그다음에 양당 구도로 인한 이 극단적인 어떤 대립, 갈등, 그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례성, 그다음에 대표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주 좋죠. 좋은데 지금 여야 의원의 분포로 봐서 그게 아마 여야 의원들끼리 말다툼하다 싸우다가 끝나지 않는가. 공연히 결론도 못 내고 의견만 백출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들죠. 한번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30명 줄이자고 제안을 했어요. 원래는 지금 전원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안은 이제 300명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려놓은 안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김기현 대표가 의원 수를 30명 정도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공식적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이 줄이는 것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렵죠. 이게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예. 어려운데 어떤 맥락에서 김기현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대표가 예. 제안한 거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가 국회가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으면 합당하면 예. 뭐 굳이 국민들 사이에 의원수 줄여라 소리 안 나오겠지만은 예. 국회가 뭐 딱히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는 데다가 저렇게 맨날 이렇게 시간 낭비만 하니까 국회 수를 줄이는 게 낫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서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수 줄이라는 게 뭐 지역구 의원 수 줄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례대표 없애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비례대표가 47명 되니까 그러면 한 50명 줄이면 국회의원 한 250명 정도로 하니까 예. 그 정도가 지금 맞다. 막 이런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그런 맥락에서 여당의 대표가 국민의 그런 대다수의 생각을 국회에 반영해보자. 되든 안 되든 논의는 한번 붙여보자. 막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예.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예. 그러나 현재 국민적 요구가 그러니까 원수 줄이는 것도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 예. 막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수 논의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당초 300명 의원수 문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합의해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의원수를 이제 줄이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늘리자는 그렇습니다.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할 것 이게 같아요. 한 50명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예, 나올 예.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수를 한 50명 늘려서 예, 350명으로 하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의원 중수 늘리는 것하고 줄이는 것하고 동시에 올려놓고 한번 난상 토론할 필요가 있죠. 예.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자, 지금 엊그저께 4.5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5개 지역 9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투표율이 뭐 30% 아래쪽이어서 예, 예. 뭐 그거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것이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또 선거여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이제 뼈 아프게 이제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득표율이 관심이었는데 지난 지방 대선 선거 때 득표율이 그래도 한 15% 얻었는데 8%까지 지금 예. 내려갔고 울산은 전통적인 텃밭인데 거기에서 민주당 그렇죠. 구의원이지만 예. 구의원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내줬어요.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50%까지 예, 올라갔고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36%로 그렇습니다. 예. 내려갔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그 여론 흐름, 그저께 재보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저께 재보궐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참패죠. 예. 아주 비참하죠. 그게 뭐 이긴 데가 청주에 무슨 뭐 기초위원이 이겼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부지를 얻은 거니까 야당이 이제 민주당하고 뭐 정의당과 무슨 야당이 갈리는 바람에 근소하게 얻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뭐 득표율로 보면 그 증거는 다름없죠. 왜냐 그러면 야당이 두 사람이 얻은 거 합하면 국민의힘 당선자보다 득표율이 높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5일날 치른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완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부분적인 지역의 선거이긴 하지만은 현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걸 국민의힘이 의미를 축소해서 몇 개 안 되는 선거다 뭐 이렇게 축소해서 할 게 아니고 특히 그 주에 대표적인 것이 울산과 전주인데 전주는 그 민주당도 물론 뼈아픈 거지 공천 안 냈지만은 예. 민주당 기회로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득표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예. 뭐 진보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5%까지 얻었는데 이번에 8%로 아주 그냥 반토막 났습니다. 그야말로 예. 비참하게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현재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예. 게다가 울산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소위 보수 단일 후보라는 사람이 진보 계열의 그 교육감 후보인데 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의원 선거는 그 지역이 김기현 대표의 같은 남구니까 울산의 강남, 예. 울산의 뭐 그렇죠. 대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 완전히 져버렸으니까 이거는 요대로는 물론 가지 않겠지만은 예.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1년 후에 치러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뭐 별로 정말 밝게 보기는 어렵죠. 예. 근데 그,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예. 뭐 그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뭐 변동성이 뭐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남아 또 있을 수 있지만은 있겠죠. 예. 되게 1년 전의 흐름이 이제 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흐름을 뒤엎어야죠. 예. 우선 대통령실이 지지도가 30%에 이제 묶였잖아요. 예. 30%, 31%. 그러니까 지지도가 그런 데 비해서 부정적 평가가 60%가 넘잖아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 정치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뭐. 대통령실도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당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권이 소위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희망을 못 주고 있다고 하는 예.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고모님? 이건 아마 우선 당은요. 예. 당은 지금 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예. 이게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된 거는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 전 뭐 용산 대통령실이 시킨 대로 하는 당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잘해주면 예. 당 같이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는데 예.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대통령 지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당의 형편은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야 예. 당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왜냐 그러면 당이 완전히 대통령 뭐 직활 부대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선거도 아마 대통령실이 주관해서 선거를 치를 거다. 예. 그런데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못 넘는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렵죠. 어. 이 의석은 뭐 야당보다 한두 석 더 얻을 수는 있겠죠. 예. 의석은. 왜냐하면 야당도 지금 뭐 국민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예. 과반수 의석을 줘놨더니 의석을 많이 줬더니 야당이 그냥 자기네 혼자 국회에서 그냥 차치고 포치고 다 하고 그냥 온갖 법 다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예.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야당이 물론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있지만은 예.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으로는 아 이게 야당에 저렇게 다수 의석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구도는 예. 바뀔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지지도가 40% 미만이 되면요 예. 여당이 과반수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예. 되는데 예. 전부 뭐 윤심 뭐 이야기해서 갖고 뭐 친윤 그러고 주류 일색으로 당이 가면 안 되죠. 당의 반대파도 좀 있고 비주류도 있고 좀 젊은 사람들도 좀 배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당이 전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인선 퍼즐이 이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윤재옥 의원이 이제 삼선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김학용 의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윤재옥 의원하고 입하전이었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김학용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윤재옥 의원이 최종 선출이 됐어요. 저도 예. 원내 65대 44. 예, 원내 예. 대표를 두 번이나 해봤는데 예. 조금 저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원내 대표가 뭐 꼭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닌데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니 그렇지. 이번 대표는 인물론으로 찍었을 거예요. 아마 윤재옥 의원이 좀 의원들에게 좀 더 인심을 좀 얻었다고 봐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윤재옥 의원이 더 친윤이죠. 아, 더 아마 두 분 다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더 친윤이군요. 그 주에 예.
윤재옥 의원은 주류에 가깝고 예. 아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막 그 당 대표 선거나 마찬가지 구도인데 예. 그러나 윤재옥 의원이 원체 사람이 착실하고 잘하니까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잘하니까 예. 뭐 좀 기대를 걸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망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추가 질문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